박정희 대통령과 나의 똑 닮은 삶. 박정희 대통령과 나는 참으로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생길 때마다 이상한 현상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경험도 많았다. 내가 4살 때 어머니를 잃고 소장농인 양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 있었던 일이다. 나는 그만 혼자 웅덩이에서 장난치며 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때 1km 떨어진 곳에 김영기라는 청년이 머슴 일을 하다가 깊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자꾸 한 여인이 계속해서 그를 깨우더라는 것이다. 일어나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응? 영기씨, 영기씨, 일어나세요. 뭐야? 그는 당황하여 일어나 쥐를 둘러봤지만 여인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만 들렸다고 한다. 영기씨, 영기씨. 여인은 애타게 그를 불렀고 청년은 홀린 듯 여인의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 그렇게 한참을 논두렁길을 가자 1km 떨어진 웅덩이 한가운데서 배가 불룩한 채 기절해 있는 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급히 나를 꺼내서는 간신히 살려냈는데 한 발만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허경영님을 발견하자 즉시 사라지더군요. 정말 선생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의 여인은 허경영님의 어머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허경영님의 어머님을 마을 앞산에 모시기도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저를 통해 허경영님을 구하게끔 도우신 듯합니다. 어머니를 묻어준 데 이어 1년 후에는 나를 구하기까지 하다니 대단히 놀라운 인연이었다. 정말 그의 말대로 어머니께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잠시 찾아오셨던 건지도 모르겠다. 하기야 어머니는 생전 나에 대한 미안함으로 매일을 괴로워하셨다. 아가야, 산후병이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내 병이 무언지 모르겠다. 오늘도 이 못난 어미는 내게 병을 옮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구나. 내 가슴에 구멍이 난 듯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어머니는 병세가 위독한 환자였는데 무슨 병인지를 몰라 나를 멀리하셨다. 혹시라도 옮길까봐 염려된 것이다. 그러다 농사철에 다들 바빠 일하러 나갈 때 혹시나 내가 어머니 방에 들어갈까봐 사람들에게 부탁해 나를 명주꾼으로 마루 기둥에 묶었다. 어린 자식을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기둥에 묶어두다니. 내가 빨리 죽어야 네가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을 텐데. 어머니는 마루 기둥에 묶여 우는 나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 뒤로는 자식을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게 한 일이나 남에게 신세지는 것이 괴로워 식음을 전폐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앙상하게 마른 채로 내가 4살 때 유명을 달리하시고 만다. 마을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나는 가난한 와중에도 잘 자랄 수 있었으나 생명을 위협하는 고비는 이후로도 무수히 많았다. 솔방울을 따라 올라갔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내 윗도리가 부러진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또 9살이 되던 해 가마니를 짊어지고 험악한 절벽을 아슬아슬 내려오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지게를 진 채 날아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일도 있다. 소를 구하려다 소 밑에 깔려 죽을 뻔한 일, 풀을 베다가 독사에게 물린 일, 소가 벌집을 밟아 수백 마리 벌에게 쏘여 일주일간 사경을 헤맨 일 등, 또 이렇게 생과 사를 넘나들 때마다 특별한 꿈을 꾸기도 했는데 너무나 신비하고 현실감이 없어 밝히지는 않겠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게 된다. 야간 중학교에 다닐 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엑스트라로 불려간 적이 있다. 산으로 돌진! 도봉산에 있는 전쟁 영화 촬영 중 아군 복장을 하고서 산에 오르는 장면인데 바로 내 얼굴 앞에서 폭격이 폭발해 10m쯤 상공에 떠 있다가 땅에 떨어져 의식을 잃은 적도 있다. 이때 이상한 꿈을 꾸고서 회복돼 간신히 태어날 수 있었다. 남대문 시장에서 구두 닦기 일을 하면서 야간 중학교 1학년을 다닐 때
구두닦이 선배가 나를 질투한 탓인지 내 가방을 청계천에 던진 적이 있다. 야, 공부를 못하러 하니? 가난뱅이 새끼가. 안 돼요. 다급해진 난 곧장 청계천에 뛰어들었는데 실수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때도 구사일생으로 깨어났다. 어디 이뿐만인가. 정도수를 배우다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원효로 사가 폐타이어 공장에서 폐타이어가 무너져 깔렸을 때, 복막염이 심해 의사들이 곧 죽는다고 진단 내렸을 때, 등록금을 내기 위해 사흘간 3번 계속 피를 뽑다 실신했을 때 등 모든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나는 기어이 살아나고 말았다. 게다가 나는 남을 살리려다가 죽을 뻔한 적도 많다. 여성으로서 서울대 의학수석을 비롯해 하버드 의대까지 나온 신영애 씨 역시 내가 살린 인물이다. 그녀와 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두 사람 다 팔다리가 부러지고 엄청난 피를 흘렸다. 차에는 이미 불이 붙었고 차 안에 LPG 탱크 쪽에서 불이 붙어가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망가기 바빴다. 하지만 나는 흑석동 원불교 회관 앞 삼거리에서 모녀를 구하기 위해 택시로 뛰어들었다. 덕분에 택시기사를 비롯한 신영애 씨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모두 살 수 있었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나까지 죽었을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선생님은 저희 어머니와 저의 은인이십니다. 평생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나의 삶과 박정희 대통령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여보! 여보!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장 국립극장. 문세광의 총탄에 쓰러진 유경수 여사님을 마주한 박 대통령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여사님의 빈소에서 목 놓아 울던 박정희 대통령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는다. 이렇게 깊은 슬픔을 지닌 박정희 대통령 역시 숱한 고비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성공했을 때였다. 북한의 경제, 군사, 전력, GNP는 남한보다 10배 정도나 앞서 있어. 남한의 국방과 경제도 60%는 미국의 원조와 유엔군에 의존하는 상황이야. 국가 경제와 군수 통수권마저 미국에 있고 석가탄신일도 미국에서 공휴일 제정을 막는 상황이야. 모든 것이 미국의 통제하에 있다고. 어디 그뿐인가? 6.25 후유증으로 세계 제1위로 실업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래. 굶주림, 가난, 문맹률도 높고. 박정희 대통령이 과연 우리나라를 제대로 부릴 수 있을까? 이렇듯 박정희 대통령은 5.16 혁명 성공 이후에도 위기와 불안 속에 있었다. 더하여 그는 1969년 삼선 개헌과 미국 철수 앞에서 또 한 번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힘들 때마다 늘 옆에서 자문을 잊지 않았다. 대통령님과 저는 너무나 기구한 운명 아래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명을 잊지 말고 따르셔야 합니다. 하늘의 소명?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대통령님의 얼굴은 청룡상입니다. 청룡상이 무엇인가? 청룡은 가난이라는 암울한 먹구름이 드리워진 대한민국에 나타나 먹구름을 걷어내고 우리 국민이 쌀밥을 먹기 시작하는 햇빛이 날 때 떠나야 하는 숙명을 지녔습니다. 대통령님은 가난한 나라를 성장시켜야만 하는 소명을 받으신 여름 대통령이시죠. 여름 대통령이라. 예. 그래서 목표를 이루려다 보니 현관에서는 엄청난 장마와 태풍, 천둥벼락에 의한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월 16일 3,6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한강 인도교를 건너 나라를 구했다. 또 5.16 혁명 때 차지철 경호실장을 데리고 와 저승길로 갈 때도 경호실장을 대동하고 오르셨다. 실로 범상치 않은 하늘이 내려준 대통령인 것이다. 나는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의 기일마다 눈물을 머금고 그를 애도하곤 한다. 당신은 거대한 독재자 미국과 맞서 싸운 민족주의자요. 자주독립의 지도자입니다. 월남 파병,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건설 등 경제 문제와 더불어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무장간첩 침투,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 납치 사건, 1968년 11월 2일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으로 수많은 고비를 맞았습니다.
사상법으로 물려 죽음 직전에 사면된 일부터 이후로도 당신은 끊임없이 죽음과 사투를 벌였지요. 아직도 나는 잊지 못합니다. 당신과 만났던 그날을.